몇 가지 더 보이는 게 있네요. 최종적으론 전승절 행사가 끝나야 볼 수 있을 듯해서 보인 것 몇 가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지상무인 체계입니다. 사람들이 드론하면 날아다니는 쿼드콥터 같은 걸 생각할 텐데 드론은 무인 체계를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통상 지상무인 체계는 UGV, 항공무인 체계는 요즘은 UAV보단 UAS라는 체계로 칭하며 해상무인 체계는 수상무인 체계는 USV, 수중무인 체계는 UV라 칭합니다. 이번에 말해볼 건 UGV입니다. 중국군이 아무리 물량이 많다지만 그들도 노령화 등을 고려해서 무인 체계를 확보 중입니다. 우리도 시범 사업을 하긴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국군의 날에 보여주며 홍보만 했을 뿐 아직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체계는 없지요. 중국도 시범적으로 도입은 했겠지만 우리보다 더 실용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보인 건 소형 체계인데 개인적으로는 체급 구분을 미국 기준으로 했습니다. 미군의 무인 전투 차량 사업인 RCV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톤급 미만은 소형, 10에서 20톤급 이하는 중형, 20톤에서 30톤급 이하는 대형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작은 것들부터 보겠습니다. 소형 체계는 일반적으로 견마형이라 칭하는 사족 보행 로봇과 궤도형 차륜형 전투 차량입니다. 사족 보행 로봇은 최근 소총 등을 장착하고 보병들과 훈련하는 모습을 보였었지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차륜형 로봇은 군장 등 무거운 짐들을 나르는 수송용 로봇으로 보입니다. 이런 로봇이 중요한 이유는 보병은 갈수록 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무거운 걸 휴대하고 다니면 체력 고갈로 전투력이 저하되거든요. 그렇기에 저런 식으로 별도로 운반해주는 로봇이 있다면 단독 군장만 하고 다닐 수 있으니 신체에 가해지는 하중이 줄어 전투력 및 전투지속 능력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보이는 소형 궤도 무인 차량입니다. 무장 형태를 보면 기관총과 대전 차화기를 장착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차량들이 통상적인 무인 전투 차량이지요. 궤도형이라 기동의 제약이 차륜형에 비해 적은 측면도 있으며 무장은 최대한 간소화되어서 전선에서 운용하기에 적당한 무인 체계입니다. 애초에 저런 것들은 사람 대신 총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전선에 보내서 거점 제압 같은 임무를 수행할 텐데 그러기엔 나름 작은 크기의 기관총을 통한 보병제 압력과 대전 차화기로 거점 및 장갑 차량에 대한 제압 능력도 갖추는 거지요. 그리고 소모성으로 사용해야 하니 나름 싸게 만들어야 하기에 무장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맞춰서 작은 크기를 갖춘 걸 겁니다. 운용도 자율 운행보단 유무선 조종 방식일 거고요. 그 다음엔 차륜형 무인 차량입니다. 나름 크기가 있어 보이는데 3에서 5톤 정도 돼 보이는 체급입니다. 저 정도 크기부터는 각종 센서 장착이 가능하니 자율 운행이 가능하겠지요. 포탑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 걸 보면 기관포 등 무인 포탑을 장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 운행 무인 차량을 조그마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자율 운행을 위해서는 이를 가능케 할 센서들과 이 센서들을 작동시킬 전력 발전 그리고 센서들의 자료를 종합할 연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투를 위해서는 무장과 이 무장의 반동 같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체급, 무장을 운용할 관측 장비와 사격 통제 체계도 필요하지요. 이런 것들을 차량 내에 집어넣기 위해선 적당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저 정도 크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저런 것들고 보병과 함께 다니면서 먼저 선도 정찰대 개념으로 쓰이거나 하겠지요.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자체 무장도 있으니 아군 선두 앞을 먼저 다니면서 도로 상태나 매복 여부들을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먼저 교전을 하는 방식을 취하겠지요. 그리고 좀 더 큰 체급인 무인 지뢰 제거 차량입니다. 통로 개척용으로 만든 거겠지요. 지뢰 제거는 공병의 임무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솔직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걸 찾아서 제거하는 건데 잘못하면 사상자 발생이 필연적인 고위험 임무이지요. 그렇기에 쥐 같은 생물을 이용한 방식도 연구돼서 실제 사용되었지만 전시의 대규모 장애물 지대를 신속하게 개척하기에는 택도 없는 역량입니다. 그리고 지뢰 같은 장애물은 화력 계획과 연계되기에 지뢰지 대개척은 곧 적 화력에 노출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호력이 갖춰진 공병 전차나 장애물 개척 전차가 나온 거고요. 그래도 요즘 탄약들이 보통 위험한 게 아니라서 저런 전차급 방호력을 갖춘 차량들도 생존성이 안 나옵냐. 그래서 나온 게 무인 장애물 개척 차량이고요. 일단 보이는 건 지뢰 제거쟁기처럼 보이는 장비가 앞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뢰 제거쟁기는 농기구 중 쟁기처럼 땅을 갈아엎어서 매설된 지뢰를 개척한 통로 옆으로 씌우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도 깊이에 따라서 쟁기보다 더 깊이 매설된 지뢰는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어차피 그런 지뢰는 저 차량이 밟고 터지겠지요. 뭐 그 이외의 것도 보이긴 합니다만 무인 차량들은 원래 소모성 장비들입니다. 저런 장비보다 사람 목숨이 훨씬 비싸고 사람은 만드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원이거든요. 우리들 입장에선 사람의 가치를 낮다고 본다는 중국도 저러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발전 정도는 우리는 이제 컨셉을 잡은 것들이 그쪽에선 이미 시제품 또는 양산 직전인 것들이 많지요.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드니 이상한 국뽕 콘텐츠로 대리만족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캐대언이 유행하며 한국이 세계로 알려진다라며 국뽕에 취한 분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 캐대언은 미국과 일본 기업이 투자 및 제작한 작품입니다. 주제만 K-팝일 뿐 수익은 대부분 일본과 미국으로 가고요. 그런 구조를 보면 일부 관광 같은 반사이익이 있겠으나 직접적인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노래 가사도 한국말보단 영어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며 징병제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니 거기에 취해서 개판으로 취급하고 그에 대한 대안은 어차피 나 때만 문제 안 터지면 돼 라며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 월급에 그 대우 받으면서 이런 걸 예측도 대응할 생각도 안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가 아닐까요?